일단 한덕수라는 사람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단일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상 상당수의 국민의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은 한덕수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덕수가 드디어 발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과거에 조선일보 인터뷰 때 대인배고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은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분은 삿된 분은 아니다. 이게 삿되다. 네.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 언어학적으로 이렇습니다. 단어풀이를 하면은 보기에 하는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나쁘다가 삿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분은 아니다 정도 될 텐데 아직도 이런 해석을 하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네요. 없다. 예, 사람 보는 눈도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다 봤잖아요. 경로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욕설하는 거 뭐 다 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그 총리에 정말 그 뒷방에 계시던 분을 어느 날 갑자기 네. 총리로 발탁해가지고 세워놓으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건지 여전히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평가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아까 이제 호남 사람입니다 한 것도 오늘 이제 저희가 박구영 교수 인터뷰를 했는데 호남 사람은 호남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한대요. 전라도 사람이야, 광주 사람이야, 영광 그렇죠. 사람이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호남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어디다 대고 사랑하자는 얘기를 하냐 감히. 그리고 이 사람은 고향도 숨긴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출세하려고. 물론 이제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 역사에서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박해받던 시절이 있고 거기에 똑똑하기까지 하면 더 큰일 나니까 한덕수는 위험해서 스스로 자기 신분을 숨겼을 수 있다. 그건 오케이. 그러나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대선 출마를 하는지 정도는 인지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광주에 와서 5.18 영령들을 만날 것 같으면 내란에 대해서 충분히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고 그렇죠. 사죄하고 예. 왔어야지. 그리고 네. 윤석열에 대해서 확실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야 자기가 명분 있는 출마의 길이 열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와서 호남 사람 뭐냐 이게 이제 이런 비판을 광주 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나와서 삿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란 공범이다. 바로 이게 딱 이 로직이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고위 공직자 중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다 총리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김건희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피해 갑니다. 그냥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자기가 만약에 김건희 여러 가지 그런 비행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국정 2인자로서 큰 문제인데 그게 뭐 떳떳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 그러면 나한테 분명히 이런 질문들을 할 텐데 그럼 내가 이런 질문에서 이 질문에서는 여기까지 스탠스를 잡아야겠다. 그렇지. 네. 이 질문에서는 이렇게 되다. 이거는 내가 털고 가야겠다. 뭐 이런 거라도 사실 밑에 참모진과의 조율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게 결국엔 후보가 초반에 자기의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거 보면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관훈 토론 모습도 보면 그 자꾸 보면서 이제 저는 왜 나온 건가 도대체. 그러니까 뭐를 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란 당연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내란 세력의 2인자였는데 네. 국무총리 2년 5개월인 6개월인가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고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 태도예요. 네. 그럼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거를 하면 어떤 이미지에 대한 거를 통해서 유권자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거기서 선택의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직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정치를 할지 5월 11일 날 끝날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만약에 계속한다면 관료 생활할 때처럼 내가 이 대답을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결정이 나면 나는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태도로는 못 한다. 아니 정치를. 윤석열 김건희의 입장을 보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국무위원 그대로 두고 정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냐면 윤석열에 대해서 삿된 사람은 아니다. 그쵸. 나쁜 사람은 아니라며. 예. 게다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조사를 봐야 된다는 네. 가치 중립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일각의- 이 정부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 네. 정부는 괜찮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덕수가 왜 출마했는가 저는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본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왜 1년만 하고 개헌하고 자기 내려오겠다라는 말을 합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임기가 보장된 5년 동안 하고 개헌은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국민들의 동의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헌을 하면 되는데 딱 그 개헌하고 바로 내려오겠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에 대해서 사면을 행사하거나 풀어주고 그 내란 세력과 관계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는 퇴장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란 공범으로서 내란을 일으킨 우리 세력들이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메치니코프다. 예. 네. 예, 생명 연장의 네. 꿈을 가지고 나는 출격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맞아요. 들립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버젓이 얘기를 해요. 왜? 여전히 검찰도 경찰도 다 내란 세력이 전부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제 사법부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출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굳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김문수 왜 저러지 이상한데 원래 다 내가 하기로 한 건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 왜? 기호 1번 이재명 사법부에서 날릴 거거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생각대로 판이 안 돌아가니까 당황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출마를 했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을 몇몇을 보면은 어젯밤에 만난 만찬에도 손학규 자기랑 같은 경기고의 서울대잖아요. 그죠? 오늘 그 오찬을 함께 했다는 아휴, 쉽게 이게 누구만 이낙연 만났죠? 광주 제1고의 서울대입니다. 본인도 경기고의 서울대야. 만나는 사람들이 딱 전형적인 본인 같은 사람만 만나요. 그러니까 사고의 확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범위의 확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뭐 쪽방촌 가서도 쪽방촌 분들은 안 만나고 이제 그걸 방패로 이제 소위 방패로 그러니까, 사용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사실 그 한덕수 총리는 총리 재임 중에 막판에 이제 대선 나올까 말까 할 때 했던 대선 운동이 더 효과적인 대선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올까 말까로. 네, 할 때. 그때 광주 가고 울산 가고 하면서 냈던 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이었고 네. 오히려 출마 후에 지금 나오는 메시지라든가 뭐 하는 거 보면 다 지금 감점이 된 것 같고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 현장 가 있는 기자의 평가로는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 고개 갸우뚱하고 질문하시는 우리 그 이제 언론사 선배들도 표정이 점점 썩어 들어간다. 이게 뭐지? 뭐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왜 나왔는지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왜 나왔는지가 설명이 안 되니까 너무 갑자기 나온 티가 난다. 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네. 손학규, 이낙연 그다음에 무슨 지난번에 뭡니까 그 기자회견했던 멤버들 네. 보면 이분들 만나서 힘을 얻으려면 2005년 선거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2025년 선거에 나와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분들을 만나서 네. 역시 내가 정치하기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덕수 하면은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아무래도 최하영 그 부인 최하영 여사인데 그 최하영 여사에 대한 질문도 오늘 관훈클럽 토론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졌냐 했더니 한덕수 총리 왈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아니 드라마 보고는 남편을 원하잖아 이분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저녁 말이 먹고. 맞는 게 모든 공직에 대한 봉사는 접고 개인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지금도 반대하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네. 집안이 잘 되려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인 말을 안 듣는 남편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딱 이 집이 그런 분인데 부인도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이요. 주로 경청이네 경청. 경청이야. 이 집의 키워드는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무속 심취와 관련해서는 그 친구 40년 지기 네. 친구 박지원 의원이 증언한 게 있어요. 무속에 관한 한 김건희 어머니급이다. 그리고 한덕수가 출격하면 내가 중대 결심을 해서 할 얘기가 있다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탁 잡아떼고 그런 게 없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까지도 윤석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권에서 같이 있었으니 그 어떤
그 도덕적인 내 안의 도덕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정치인이 다 돼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조만간 다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그 무속 심취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토론회에서 진짜로 원성 높이면서 삿대질하가면 세게 얘기했거든요. 워딩이 뭐였냐면은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하신 분이 새빨간 거짓말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실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법률 대응하면 되겠네. 무속이 아니라 그러면 명리학에 심취하셨나 보다. 아, 학문적으로 심취한 네, 건데. 명리학에 심취하셨는데 네. 무속에 심취. 아니 본인이 제가 지난번에 여기 유선희 기자 앉아서 자기 맞아, 만났는데 관상 보고 했다는 얘기가 너무 그러니까, 재밌었고. 나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찾아봤어요. 얘기. 이 네. 최하영 씨가 했던 인터뷰, 이제 미술하셨던 분이니까 네. 이분이 본인이 다 얘기를 했어요. 제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남편이 국가장 때 승진이 안 돼갖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 제가 했던 얘기. 네. 너무 불편할 때 네. 점을 보러 가면 그게 너무 마음이 풀려서 자기가 그때부터 점을 보러 다녔다.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네. 사람 얼굴은 안 그린다. 왜 안 그리냐? 분명히 보여서. 사람 얼굴만 보면 이렇게 관상이 보여갖고 사람 얼굴은 못 그리겠다. 이런 얘기도 자기가 자기 개인전 여는 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네. 뭐 자기한테 무슨 영험한 그런 거를 보는 기운이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화가가 자기 개인전 여는 게 얼마나 자기 커리어에서 중요한 맞아요. 일입니까? 네. 근데 그 인터뷰를 하러 온 무슨 뭐 시사지 아니면 월간 미술 뭐 이런 그러니까 월간 미술 관련된 개통 잡지 이런 데 인터뷰에서 항상 마지막 부분은 무속 얘기로 끝나요 인터뷰가. 아니 근데 네. 그렇게 스스로의 그런 예를 들면은 그런 주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인하는 분인데 그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이 고지고대로 믿게 되면은 반대했다고 한다면 자기 남편의 출마를 그 이유도 네. 분명 있을 것 같은데 60 이후에 관운이 터질 거다라는 이분이 얘기를 들으면 엄청 좋아했다는 얘기를 제가 네. 전에 들었었는데 어.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까지다 관운 그러니까 돈 쓰고 뭐하고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해라라는 어떤 또 돈 관련해서는 제가 들은 얘기 하나 있긴 있는데 예. 그 한덕수 전 총리가 그 탄핵 심판했잖아요. 헌재 탄핵 맞아, 심판했잖아요. 맞아. 탄핵 심판하면 본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10명 넘게 일을 했대요. 오. 이게 이제 원래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총 3개 팀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야. 그분들이 이제 혼자 일 안 하고 팀을 꾸려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10명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총리인데 공짜로 쓸 수는 없고 다 변호사비를 주고 나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실제로 탄핵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쓸 돈도 없다. 이게 음. 여러 가지 야. 이제 그 사모님께서 반대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런 이유들 아, 오히려 중에 하나 거꾸로 그때 있다고 돈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써서 열받아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설명 반대로 가능하지 않나? 오늘 네. 근데 오늘 사실 관훈 클럽 준비하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여사 이 질문 무조건 나온다. 부인에 대한 질문 아니, 무조건 그렇죠. 나오고 네.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봤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거나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받아치면서 넘어가는 게 제일 한덕수에게는 좋은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삿대질을 했다고 후배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또 너무 흥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네. 그래서 이거는 제목 뽑아서 안 쓸 수가 없는데 음. 그리고 이거는 페이스에 사실, 말리는 건데. 그러면 사실 기자들은 제목 뽑아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혹시 제목거리를 딱 주셨네. 그러니까 네. 혹시 이게 제목거리가 나와야 되는 건가? 박지원을 향한 경고 한마디만 더 해봐. 바로 고발장 쓴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대선은 그 사모님이 큰 역할을 안 하고 그렇지. 나는 사모를 네. 그렇게까지 사랑하진 않아라고 해야 되는 판인데 김건희 이펙트 때문에. 예, 그렇지. 예. 지금 좀 잘못 좀 된 것 같지 내일 않았나. 아침 라디오에 박지원 원장 나옵니다. 반박하시겠네요. 네, 나옵니다. 저 아니, 공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닌 게 아니고 진짜 김건희 효과 때문에 실제로 이번 대선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어떤 분이 될 것이냐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실제로 봤더니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가 안 가는 곳 선거 운동을 하러 다녔는데 최근에 알려진 것만 보면은 종교 단체 위주로 굉장히 조용한 내조 행보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요. 네. 네. 뭐 그리고 들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그 골목 투어라고 해서 경청 투어 맞아요. 네. 해서 전국을 계속 다니고 있고 또 부인은 부인대로 동선이 있어서 거의 못 만난대요. 그래서 이제 각자 그렇게 며칠 동안 못 보고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부인도 바쁘겠죠. 그리고 보니까 최하영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김문수 설난영 후보, 여사. 예. 설난영, 설난영. 예, 네. 그분도 그렇고 이분이 오히려 노동자 출신으로 맞아요. 굉장히 네. 이제 외조라고 해야 되나? 오, 그게 예, 세게 하시더라고. 예, 세게 예. 하는 것 같고 제일 적극적으로 활동가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세 분 가운데는. 네. 그래서 김문수 만만치 않다. 아니 그러니까 설난영 씨가 제일 세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결과 발표하는 단상에도 올라갔잖아. 올랐다며요. 예. 예. 네, 그때 동지라고 했어요, 동지. 동지라고. 예. 예. 실제 노조위원장으로 각각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만나서 두 분이 연애하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분이에요. 70년대 노동운동 하셨던 네, 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설날 여사도 간단치 않은 분이고 당에서는 그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 선출되고 나서 가족들을 불러 올리고 설날 여사를 불러 올려서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거 쉽게 단일화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와이프가 이렇게 이거- 기세등등한데요. 네. 언론 인터뷰까지 하는데 그때 예. 그렇게 느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보니까 그 재산도 청렴한 것 같아요. 김문수 청렴하긴 후보가.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봉천동에 59제곱미터 네. 맞아요. 작은 네. 아파트 하나 있고 현금이 5억 있더라고요. 결혼도 봉천동 교회에서 했잖아요. 봉천동 예.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그게 위장 결혼인 줄 알고 경찰들이 막 경찰 왔었다는 버스 오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노동운동가답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의 과정에서 왜 거기 정광훈 붙잡고 아스팔트 보수가 됐는지 저는 한번 별도로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예. 왜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그 노동운동이나 또 학생운동이나 아주 격하고 세게 하다가 어느 날 헷가닥해가지고 완전 극으로 맞아요. 가 있는 네.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조금 특이한 공통점 같은 거를 왜 저를 볼 수 보면서 얘기하시죠? 있는데 공통점을 발견하셨나 보네. 여기는 그런 좀 거를 물어볼까봐 경향신문이나 어, 한겨레나 안 나오는구나. 인터뷰를 안 해주시는 거 아닐까? 지금 인터뷰를 계속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호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을 확 변하게 만들었는지, 예. 그러니까 저 결국에는 이쪽에서 어떤 서운함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그렇죠.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뭐 자리도 안 주고 뭐 박대하고 이러니까 넘어간 거 아닌가 네. 싶은데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좀 약간 구원 같은 거를 좀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데 국민의힘 힘내라 김문수.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한덕수 전 총리의 부인 최하영 그 여사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이제 그 부부가 같이 굳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교 교회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설에는 무속 의혹이 하도 도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다. 예를 들면 한덕수는 권사고 그리고 최하영은 집사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무속이 주가 아니다. 이런 모습 보인 거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많이 갔어요. 교회. K 무속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뭐예요? 예. 일요일날 교회 가고 월요일날 전 보러 가요. 빙고. 네. 아, 그러니까 여하가 굿도 해야 돼, 굿 중간에. 네. 그리고 제가 계룡산 일대 굿당들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뭐 천주교 이런 거 걸려 있는 차, 뭐 이런 거 많아요. 어디 교회 스티커 붙어 있는 차들. 아, 굿당에? 예, K 무속은 네. 카오스와 혼돈 그 자체다. 그래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만으로 나는 무속을 심취한 사람이 아니에요가 이 꼴이 아니다.